온누리 상품권 예산 같은 거는 김현우 소장님처럼 그 고소득층한테 가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면 좀 그렇지 않아? 저도 좀 나라 예산이 자꾸 중산층한테 가서 문제야. 목소리 큰 중산층. 저소득층한테 조용히 저소득층한테를 깔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온누리 상품권 저도 충전해서 써보면서 어르신들은 진짜 쓰기 너무 불편하겠다. 이 충전 단계부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인증 개인 인증 받고 막 이러면 계좌 등록해야 되고 카드 등록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스마트폰 조금 서투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 그렇긴 좀 그렇습니다. 딱 그거 이용할 층 거기서만. 제 친구도 이거 충전해가지고 근처에 파리바게뜨 온누리 상품권 빵 자주 사 먹는데 거기서 아주 꿀이라고. 이것저것 할인 받으면. 그래서 뭐 기초연금 이런 거 주잖아요. 네. 그런 거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쩔 수는 없겠다. 뭐 그냥 집에다가 그 QR 코드 하나 인쇄한 스티커를 네. 집으로 보내주면 그 스티커 뜯어다가 휴대폰 뒤에다 그냥 띡 붙이세요. 네. 한 후에 이 QR 코드를 보여주면 어디 가서라도 네. 그건 그 바코드 읽어서 쓸 수 있지 않나? 그럼 뭐 노인들이 막 깔지 않더라도. 최대한 편하게 한다면 마치 그거 저 어르신 교통카드처럼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인 것처럼 뭐 그렇게도 자동 충전 뭐 하여간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답이 있나요? 그날도 그 내가 지자체 거기 하는 시장님 그 열심히 하시는 그 시장님 그 행사에 우연히 어찌어찌 소개받아서 갔다가 네. 사실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좀 얘기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네. 약간 잘못 전달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왜 경기가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끄덕끄덕은 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경기 나쁜 건 나도 안다.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으면 제가 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기가 나쁜 이유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으나 뭐 수출이 부진해요 뭐 이런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으나 가계 부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경계? 규제. 예. 그러니까 이건 가계 부채는 잘 조절해야 되는 건 맞아요. 거기 체중처럼 잘 조절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부담도 주고 위험하기도 한데 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집값을 잡아야 하니까 이걸 더 규제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가계 부채를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과도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생긴 부작용이 커요. 가계부채 우리나라 잔액을 보면 그동안에는 꾸준히 늘다가 네. 최근 몇 년은 정체 내지는 약간 감소해 줄기도 심지어. 했어요. 여기도 있죠 맞아요. 중간에. 그럼 관리 잘했나? 부채가 준다는 건 경제 규모도 뭐 아주 빨리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GDP가 부채가 감소한다는 건 우리나라 그 이전에는 98년 외환위기 때만 한 번 잠깐 줄었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당연한 건데 이제는 원금까지 상환하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통화량을 줄이는 거라고 원금을 상환하면. 네.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당연히. 한 영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관리되고 그러면 좋은 것 같잖아요, 가뿐하고. 김현우 소장님 살 한 10kg 빠지면 가뿐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힘들었어. 에이 짜증내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Anyway. 자, 대한민국 사람들 당장 다음 달까지 지금 갖고 있는 빚을 10% 갚으세요 하면 그만큼 못 쓰는 거니까 저축을 깨든 소비를 줄이든 만약에 극단적으로 부채든 나쁜 거니까 다 없애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성장률이 이번에 1.6%니까 우리 가계부채도 그에 걸맞게 확 줄입시다. 줄이는 게 뭐 나쁜 방향은 아닌데 그래야 많이 늘지 않지. 줄이려고 노력해야 많이 늘지 않는데 체중 관리처럼.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 임기 안에 이렇게 맞추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금융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금감원장님도 그러시고 한국은행 총재는 더욱더 그렇고 그러다 보니 너무 갑자기 과도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나쁘면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굉장히 부풀려져 있어요. 실제 현실보다. 왜 불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는 전세 대출이에요. 네. 요즘 가계부채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전세 대출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전세 대출은 가계부채가 아니냐? 가계부채죠. 그러나 가계부채가 왜 나빠라고 말하면 야 그것 때문에 이자 나가는데 이자가 자꾸 나가면 사람들 소비가 위축되잖아. 그래서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 대출은 이자가 나가지 않아요. 뭐 의미야? 전세 대출 이자 나가지. 진짜 나가요. 이자 돈 받아가지고. 이자 나가는데 네.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가 나가지 물론. 네. 그러나 월세가 안 줄잖아요.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전세 대출이 없어요. 없으니까 월세가 나오죠. 렌트- 그 대신 월세가 나가는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에 전세 대출만큼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규모 할 때는 빼줘야 돼. 그로 인해서 이자가 나가긴 하지만 월세가 안 나가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맞아요. 그로 인해 부담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월세 살다가 돈 월세보다 모아서 덜 나가지 사실은. 월세 나가는 것보다 대출 이자 갚는 게 차라리 낫. 그러니 그렇게 해서 전세 쓰라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Anyway. 버팀목 신혼 그래서 그렇게 하라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왜 문제야라고 하면 야 OECD 국가들 중에 막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몇 등인지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계산해야 되는데 독특하게 그런 대출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데 그것도 같이 넣는 바람에 야 니네 왜 이렇게 부채 많아? 좀 조심 좀 해. 라는 것 때문에 그거 조심하느라고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2,000조인데 국민연금 기금 쌓여 있는 게 1,000조예요. 우리나라만큼 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나라는 없다고. 예전에 우리 댓글에 일본은 더 쌓여 있는데요. 총액으로는 더 쌓여 있지. 그러나 GDP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쌓여 있다고요. 과도하게 쌓아놓은 거지. 물론 미래를 대비한 거지만. 그러는 바람에 여유 자금이 적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늘어나 있는 것도 빼줘야지. 다른 나라는 없는 예비 자금이 우리나라는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가 없으면 좋지만 불가피한 거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영업자 대출도 많고. 근데 과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게 그게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다 왜 없어 있지.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도 가계부채는 걱정이긴 걱정인데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예민한 더 벌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경기가 죽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자체장님이 듣기에는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알겠는데 어쩌라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조금 규모를 낮춰서 지자체장이 진짜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없어요. 집을 줘? 아니 뭐래? 그냥 좋은 축제 재미난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와서 돈 많이 쓰게. 근데 나라면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슬슬 잘 말하셔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제? 잘 말하셔야 잘 나라면 말씀하셔야지. 야 이진우 연락 좀 해봐. 내가 지자체장이면 외부 사람들이 그 지자체로 굳이 가서 돈 써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쓰는 거는 네. 그러기도 쉽지 않고 어렵거든. 근데 외부 사람들이 가서 써야 되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그것도 똔똔이긴 한데 아하.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파주나 제천이나 수원이나 뭐 어디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관광 말고 없네요. 또 관광인데 뭐 그럼 뭐 예를 들면 수원은 전통시장 가면 재밌어요. 수원성 근처에 카페 같은 데 가면 나름 괜찮은 분위기야. 맞아요. 좋아, 거기 재밌어. 괜찮아요. 네. 분위기 묘해. 그것도 쫄면 맛집 있다고 거기.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한 15분 가면 되는 거라면 나는 자주 갈 것 같아. 그런데 서울에 가서 1시간 가야 되는데 1시간까지 굳이 가면서까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전통시장 서울에도 많지 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차를 타고라도 그래도 갈 수밖에 없고 갈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스타필드, 이케아 이런 것처럼. 나는 그게 미술관 같은 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취향 아닌가요? 매우 개인 취향이긴 하나 네. 최근에 좀 왔거든요. 네덜란드 화가들도 좀 오고 왔는데 화가의 작품들이 네. 화가들이 왔다 그러면 화가들이 와서 그림 그려지는 느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화가 나실 뻔했네. 네.
아직. 근데 재밌었어. 나 웃어버렸어. 그런데 그게 뭐 최근 몇 달 동안 한 10만 명 모이고 그랬대요. 어디예요? 거기에 고우전에? 뭐 고후전도 야구 뭐 에곤실레 뭐 이런. 에곤실레도 있고 뭐 가보면 시간 많이 나는 분들 요즘 많으니까 많이들 와요. 나도 몇 번 가봤는데 근데 그걸 1시간 떨어진 예를 들면 수원에서 한다. 비슷하게 가실 것 같아. 그건 그냥 내 느낌인데 근거는 없으나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는데 확실히 그런 쪽으로 약간 감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갈 것 같은데요. 거기에만 있는 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만. 근데 고후전 매우 같은 독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그냥 가까워서 동네 마시 가는 김에 갔었을까? 용산에 국립백만박물관 그냥 있으니까. 이제 뭐 서울에 고후전 있으니까 접근이 좋으니까. 그래. 또 접근이 안 좋으면 가기 어려울 수 쉽진 있죠. 않죠. 근데 만약- 보통 이제 그때 그렇게 좀 약간 떨어진 곳이에요. 차 타고 한 2시간 가야 되는 제천? 거기에만 있는 무언가를 지으려면 서울에 웬만한 건 다 있잖아요. 서울에 없는 게 사실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땅값이 비싸서 이렇게까지는 못해라고 할 만한 거면 그런 거를 만약에 짓는다? 지어서 안 되면 예를 들어 무슨 박물관, 식물원, 뭐 동물원 뭐 이런 것들을 지었어요. 안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지자체장이나 뭐 하여튼 그 입장에선 예산 낭비에 이걸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썼느냐. 뭐 뭔가 어차피 청사 짓느라고 뭐 훨씬 양도도 하시는데 뭐 하기사 그것도 그렇긴 청사 해. 짓는 돈에 나는 미술관 지어주세요.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미술관 인프라가 서울도 그닥 뭐 그렇지 않아서 예술의 전당 같은 데만 가도 그 당시 지을 때 생각 못했겠지. 천장이 되게 낮아. 맞아. 천장 낮은 건 재건축하는 거 말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지어놓으면 그거 보러 간 김에 뭐 이제 거기서 가서 뭐 떡볶이도 제천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충주 사과 볶음도 사 먹고 뭐 수원 갈비도 먹고 뭐 오는 거지 뭐. 몰라, 없지. 답이 있겠습니까? 뭐 답은 없지. 어떡하냐. 그래서 없는 얘기를 경기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드리고 싶은데 차마 그리고 나서 뭐 무슨 회의를 하셨다고 하면서 막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하시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다 왔는데 뭘 살리려고 하지 말고 네. 경기가 어려우면 그럴 때일수록 그 매우 저소득층 밑바닥은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경기 나쁘다고 그날 시청 청사에 오신 분은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서 오셔서 경기 나쁘다고 얘기하고 가시는 거잖아. 진짜 힘든 분들은 악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락 안 되는 분이 있는지 차라리 그 경기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119가 돼서 혹시 얼어 죽는 분 없는지 그냥 그런 거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그런 거 하는 거지. 무슨 기발한 무슨 예산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야, 저기 제천 경기만 좋아. 이런 방법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오다가 그럼 그 말인즉슨 늦었지. 뭐 제천에서 늦었다고요? 그냥 방송에 조금 늦었어. 생각보다 길이 막혀서 경기가 나쁘지 않더라고. 저희 언더스탠딩. 그럼 확장해서 제천을 조금 넓혀서 충북 경기를 살리는 것도 당연히 어려운 거고 어렵죠. 넓혀서 충청도 넓혀서 대한민국의 경기를 살리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뭐 굳이 설명을 길게 하려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소득이 모자라서 경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소득은 잘 늘고 있어요. 그 말은 한국 안에서 안 쓴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쓰면 소득을 늘려야 되지만 네. 그냥 거시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못 쓴 분들이 왜 없겠어. 그러나 평균적으로 섞여 있는 걸 보면 소득만큼만 소비를 하면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소득은 있는데 안 쓰는 거고 그 이유는 두 가지겠죠. 미래가 불안해서 쟁여놓거나 쓰려고 봤는데 쓸 게 없거나 해외 가서는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후자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는 쓸 게 더 많은 게 아니라 나간 김에 쓰는 거고. 근데 그건 건 있죠. 우리나라가 보면 초고소득자들이 쓸만한 게 있는가? 그것도 없고 중산층에게 눈높이도 못 맞추고 네. 그게 결국은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생산성이 낮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1반경에 들어가면 살 게 없어서 장바구니에 2개만 채우고 왔는데 태무에 들어가면 막 뭐 하나 사러 갔다가 10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막 오지 않나요? 그게 이유가 뭐겠어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태무에 가면 이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도 자영업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쟁력인데 근데 뭐 그 경쟁력이 괜히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태무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장사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서 그랬겠어? 경쟁력 없는 제품, 경쟁력 없는 가격은 태무 본사가 다 잘라내고 다른 거 갖고 오세요. 이거 안 팔려요. 뭐 그러니까 그게 됐겠죠.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자영업은 이게 참 답은 애매하지만 빨리 접게 하고 빨리 다른 걸 하게 하고 그래야 또 뭐라도 라드유라도 또 기발하게 만들어서 파시지. 떡볶이 대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려면 그 과정 내 임기에는 그 고통스러워야 되니까 내 임기에 구조조정을 해서 자영업의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면 내 임기에는 나는 욕먹고 다음 임기의 대통령이나 다음 임기 지자체장이 마치 지가 경제 살린 듯 뻐기고 다닐 게 눈에 선한데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제일 것 같아 생각이 들면 내가 그놈 저놈 좋은 짓을 왜 해? 그러니까 빨리 페이 만들어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좀 해봐 라는 거 하게 되는 악순환이지. 결국은 경쟁력인데. 그러려면 가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혹해야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가혹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도 쌀 농민 그거 쌀 시위하는 게 마음이야 왜 몰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차라리 빨리 접고 다른 걸 어렵더라도 고부가 가치 작물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나? 나도 말은 그렇게 하다가 네. 내 친구가 그 농업 그 연구하는 그 친구가 있어서 네. 여러 물어봤더니 네. 네가 현장에 가서 보면 네. 그냥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냥 쌀 농사 말고는 못 짓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태반이다. 네. 반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이걸 반대로 쌀 농사가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쉬워. 너 이렇게 말하면 넌 지어보지도 않고 이 자식아 쉽다 그래? 네. 라고 하면 그건 죄송한데 네. 내 친구는 공기업 다니는데 쌀 농사 지어요. 저도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농업인으로서 비록 이제 규모는 작지만 그 농사를 전화기와 마우스로 지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그렇게 쉬운 거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동화돼 있고 그렇지. 많다 보니 자동화된 거지. 많다 보니 자동화되는데 반농사는 이게 우리가 저기 뭐야 해외 어디 옥수수 농장 뭐 이런 거만 봐도 다 기계로 진짜 뭐 트랙터로 쫙 밀고 가면서 이런 게 절대 안 되고 다 일일이 사람 손이야 사람 손. 그러니까 벼를 하나하나 낫을 들고 벤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못할 짓인데 벼는 그렇지 않다. 근데 반농사는 대부분이 그냥 다 수작업이고 자동화되고 기계화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반농사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콩을 장려하잖아요. 콩농사 지으라고 장려하거든요. 그나마 뭐 그렇긴 한데 그것도 사실 사람 손 다 들어가고 근데 뭐 농촌에 인력 없고 이런데 그리고 연세도 많아지고 지금 뭐 70 넘고 뭐 80 넘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그걸 접고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손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쉽지 않죠. 이건 내가- 차라리 그냥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냥 좀 남으면 남는 대로 그런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난 이건 조사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잘 비전문가라서 모르는 분야인데 저는 약간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답이 없지 않나 싶어. 그 우리 경자유전 원칙 있잖아요. 농사는 소유주가 지어야 된다. 이야, 밭 가는 자가는 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경자는 전이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헌법에도 있으니까 그거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소작농 이런 게 안 되고 저는 약간 기업화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도시인들이 가서 농지에 투기도 좀 하고 그래야 농민들도 갖고 있는 땅을 엑시트 할 수 갖고 있어요. 있는 땅을 팔지. 저는 그거 그래서 한 뭔가- 10년 농사 지었더니 아유 농사는 그냥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요. 그 사이에 땅값이 한 3배 오르는 바람에 그래도 좀 보람이 있었어요가 나와야 기업들은 다 그러잖아요. 네. 저 30년 동안 뭐 했는데 그거는 그냥 직원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이에 사옥이 10배가 됐네. 그 사이에 공장 땅이 한 10배 올랐네요. 그지요. 다 그 기업들은 그렇게 벌어요. 지금 그 재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사업에서 망한 거
부동산으로 메꾸는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그 농민분들의 땅을 좀 자유롭게 팔거나 아니면 그러니 농사가 더 암울하죠. 임대도 기업이 기업 단위로 좀 크게 들어가면 밭농사도 자동화 될 가능성도 그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거를 강제로 줄인다? 의무적으로 그거 줄여서 어떡할 건데? 야. 그것도 없고. 출마하셔야 되겠네. 아 근데 그것도 저도 이제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본 건 아닙니다. 이게 대안이 없으니 그분들의 생계를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뺏는 만큼 뭘 줘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 10% 농사 안 지으면 1,000만 원 드려요. 이건 답은 아닌 것 같고. 참 쌀 경쟁력은 안 나아지네요. 근데 쌀? 예. 실제로 안 먹긴 안 먹. 아 그리고 아까 그 숫자가 150g 하루에. 근데 이거 생쌀이잖아요. 햇반은 익혀져 있고 수분이 함유된 거고. 확 다를 텐데요. 한 50g 될라나? 200g 200g짜리 햇반을 만드는데 필요한 쌀은 네. 아 거기 물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그 생각 못했네. 이거 좀 150g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 거지? 3끼로 나눠서 그냥 50g 이렇게 생각하고 50g을 쌀을 밥을 지으면 몇 g이지? 이거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햇반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쌀 150g을 하루에 먹으면 햇반 하나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많이 먹는다. 먹겠죠. 많이 먹겠죠. 한 두 개 먹나? 날카로운데? 오, 내가 생각 못했던 거야.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오, 기분 나빠. 야, 2025년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있는구나.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현명해졌습니다. 제가 세상에. 인사이트가 생기고. 깜빡 생각 못했네. 그러네. 아무튼 쌀은 뭘로 해도 아니, 경쟁이 없잖아요. 일본은 경쟁력 있잖아요. 쌀 자체가 맛있으니까? 맛있잖아요. 일본은 이바라키현에서 나오는 거는 서로 살려 그런다고요.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뭐 우리나라 쌀도 맛있어요. 그거 있는 것 저 같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쌀이랑 지금 먹는 쌀이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잖아. 맛있는 쌀이 확 만약에 계란기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 맛있는 쌀 있어요. 근데 5kg에 20만 원이야. 뭐 그럼 먹을 거냐는 지금의 네. 저라면 먹을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받쳐주면 살 저는 거예요. 10kg에 3만 원짜리 쌀도 충분히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일본은 그게 되게 다양하다며. 엄청 막 다양하죠. 진짜 야 무슨 뭐 이거 뭐야 메론 하나에 뭐 1,000만 원 이게 말이 돼라고 하는데 그것도 누가 사고. 물론 지금도 어디 백화점 상품 식품관 가면은 이게 말인지 되는 가격이냐 하는데 백화점 식품관만 가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있지 않을까 싶지만서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음. 맛있는 것보다는 푸짐한 걸 좀 더 선호하잖아요. 아하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어디 가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도 양으로? 밑반찬 여러 개 깔린 데 가야 여기 좀 제대로 하네 이 느낌인 거고 밥은 그냥 이미 오래전에 지어놓은 거 그냥 은색 거기 밥그릇에 담겨 나와가지고 푸석푸석한 걸 먹어도 그렇게 크게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뭐 약간 질거나 돼도 그냥 뭐 그냥 먹잖아요. 뭐 좀 밥이 지네 이러고 뭐 넘어가죠. 그리고 한국의 음식이 이러면 안 되지. 또 뭐 혼날 텐데. 다 하나씩 오늘 논란이 있을 만한. 제가 좀 음식으로만 평가를 하자면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저는 쌈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쌈. 뭘 먹든지 우린 싸 먹어요. 김에 싸 먹든 깻잎에 삼겹살 먹을 싸먹든. 때는 상추에 싸 먹죠. 심지어 방어 먹을 때도 방어만 먹지 않아요. 김에 싸 먹어요. 참기름 바른 다음에. 방어만 먹기에는 너무 돈 비싸. 그게 차라리 비싼 거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뭐랑 싸먹겠다. 다른 걸로 보충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다른 나라 가서 뭔가를 먹어보면 원재료만 내놔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겹살이면 그냥 삼겹살 자체로 고기로만 승부를 하고 스테이크도 그냥 스테이크로만 승부를 하고 어류도 그냥 어류로만 승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직 아닌 것 같다. 원재료에 대한 그 경쟁력을 못 살려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근데 쌈 싸먹는 게 더 맛있지 않나? 그렇게 가는 거죠. 삼겹살 그냥 먹는 거랑 쌈장에 상추 넣어서 삼겹살 먹는 거랑 그런 건 있잖아요. 가끔 뭐 예를 들어 소고기 이런 거는 일단 첫 점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드세요. 뭐 그리고 근데 왜 소고기는 쌈 안 싸 드세요? 일뿔뿔 한우 드시러 가서는 왜 쌈 안 싸 먹어요? 쌈을 안 주니까. 주면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아니요, 원재료의 맛을 해치기 싫어서. 절대 안 먹어요 쌈. 아 그래서 네. 고기는 고기대로만 막 느껴보고 싶은.
이 비싼 거를 싸가지고 그러네.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칼럼 중에 고급지지 않은 진짜 나랑은 네.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칼럼이 뭐가 있었냐면 네. 한국의 어떤 문화를 쌈으로 비유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양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덕분에 발전한 게 쌈 문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반대네. 너무 동의했어서 아닌 것 같은데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돼지고기도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때 먹던 돼지고기랑 지금 먹는 돼지고기랑 돼지고기 질이 질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쌀은 도대체 나아지지가 않는가? 결국 이게 근데 쌀도 경쟁이 안 품종 돼서 그런 게 보면은 아닌가 막 뭐 싶기도 하고. 개량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아봐야 맛있어봐야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맛있겠어? 이거 5kg에 10,000원을 더 주고 이걸 사야 된다고? 예를 들어 소비량이 확 줄어서 소비량이 이제 3분의 1까지 줄었다. 그러면 3배로 비싸게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쌀로 모르겠는데 가능한가? 맛있는 쌀밥으로 와, 야 저 집은 밥이 맛집이야. 이런 집 없잖아. 뭐 식당 가면 종종 신경 쓰는 집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쌀밥 있어도 맛있는 저기는 집들. 밥이 맛집이라서 저 밥 먹으러 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가면 식당들의 밥은 다 맛있던데 특히 더 편의점 삼각 김밥조차 맛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경쟁이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경쟁력이죠. 요즘 우리나라 편의점 가면 진짜 다양해졌습니다. 진짜로. 뭐가요? 밥이?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음식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 가서 편의점 보거나 우리나라에 오면 야 진짜 한참 발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그래서 일본 예전에 2년 3년 전에 갔을 때 약간 실망한 게 일본의 편의점 가면 뭐가 다양하다 보는데 이제 별로 안 다양하죠. 되게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일본에서 파는 무언가가 조금 더 있을 뿐인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여전히 그래서 가성비는 뛰어나지. 계란 하나를 삶아도 다르게 삶지요. 여전히. 쌀. 그러나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저도요. 진짜 나 이제 이런 느낌 들 때마다 참 살기 어려운 나라다. 아이고, 저도요. 이거는 약간 너무 아유, 정말.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댓글엔 분명 또 하나 붙을 겁니다. 일본 가서 살아라 뭐 이런 거. 에이, 그 얘기입니까? 정말. 태무 싸다고 해서 그럼 중국 가서 살아요. 진짜 태무는 정말 감사해. 그 태무는 저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는데 네. 시키면 불량품일 것 같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지 몰라요. 않아요? 저는 진짜 비싼 건 안 사봐서 해봐야 뭐 1,900원짜리, 2,000 몇백 원짜리 이런 게 쌓여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에 결제를 하는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싼 게 비지떡 같은 상품이 오겠지 그런데 뭐지? 비진 아니야? 이 가격에? 그래서 그래서 나름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을 기대 테무에서 수준 낮춰놓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기대 수준을 낮춰놔서. 뭐 그 간단한 제품들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뭐 줘요? 태무에 좋은데. 도어 스토퍼 같은 거. 네. 그거는 뭐 기술이 들어갈 것도 없고 근데 그걸 왜 사요? 이게 환기를 쫙쫙 시켜놓고 방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꽝 닫히고 이러면 나도 깜짝 놀래고 주변 애들 시끄러우니까 그 책 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집에. 전세 살면 책 갖다 놓게 되는데 자가잖아요. 자가 자가주택이니까 야 내 집인데 제대로 붙여야지. 이 형은 자가용도 있고 정말 마음이 그렇게 돼. 심보가 자가용 말고만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그냥 똑같으니까 근데 싸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해. 좋아. 종류가 처음에 뭐 도어 스토퍼를 살려고 그런 거 아니라 아니 나는 태무가 아니라 집을 사야겠네. 커피타임 5부가 이어집니다.